안녕하세요. 용쌤입니다. 이제 저 앞에 가이드레일에 아직 우리 받고, 그 뒤에 나오는 추락 방지 안전장치 해가지고 옛날에는 비상 정지 장치라고 했어요. 지금 또 시험 문제 받아보시면 비상 정지 장치 해놓고 가로 열고 뭐 추락 방지 안전장치 이렇게 나오든지, 아니면 반대로 추락 방지 안전장치 해놓고 가로 열고 비상 정지 장치 나오든지 용어를 두 개 다 쓰고 있으니까 여기까지는 괜찮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읽어가지고 구별만 좀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비상 정지 장치는 뭐냐 그러면 말 그대로 비상시겠죠. 비상시. 예. 그래서 비상시가 언제입니까? 그야 당연히 사람이 타고 있는 카가 추락을 할 때겠죠. 그래서 그 추락하는 것을 정지하는, 그 비상시에 정지하는 장치나 추락할 때 추락을 막아주는 추락 방지하는 안전장치나 같은 개념이죠. 그죠? 개념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로 어디서 붙어 있냐 그러면 카 쪽에 이렇게 붙어 있어요. 카 쪽에 붙어 가지고 카가 가이드레일을 이렇게 타고 움직이니까 그 가이드레일을 이렇게 꽉 잡아주는 형태로 정지를 시킨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우리가 외울 게 지금부터 첫 번째 바로 요 놈입니다. 그래서 바로 FGC라고 불리는 Flexible Guide Clamp형 이놈하고 FWC라 불리는 Flexible Wedge Clamp형 두 개가 있는데, 그냥 우리 FGC, FWC니까 안에 있는 G하고 W만 다르죠. 그래서 G냐 W냐 가지고 좀 구별 좀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이드 있는 거는 이거는 우리가 먼저 나온 게 영어 A, B, C, D 순으로 한번 외워봐도 G가 먼저 나오고 W가 뒤에 나오죠. 그쵸? 먼저 나온 게 G고 뒤에 나온 게 W 생각하시면 되니까 어느 게 좋은 거예요? 당연히 뒤에 나온 게 좋은 거잖아요. 그쵸?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386 컴퓨터, 486 컴퓨터가 좋은 거예요? 아니면 펜티엄 뭐 뒤에 나오는 뭐 펜티엄 4 뭐 이런 게 좋은 거예요? 뒤에 나온 게 더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G자가 물론 이거하고 관계 있는 건 아닌데, 여러분이 외울 때 G가 조금 옛날 거다 생각하시면 간단합니다. 그럼 옛날 거라니까 그정적으로 속도가 좀 느린 거라든지 그다음에 좀 간단하다든지, 그래서 보시면 뭐 예, 구조가 간단하고 그다음에 복구가 쉽더라. 그죠? 초반에 나온 거니까 그렇게 외우면 되겠죠. 그다음에 속도를 재는 힘이 일정해 그냥. 그러니까 꽉 잡아주는 게 그냥 계속 잡고 있는 거 그냥. 그래서 시험 문제 나온 게 뭐냐 그러면 이 그래프가 시험 문제 있습니다. 솔직히. 그래서 요거는 외우셔야 돼. 그래서 이름을 첫 번째 외우고 FGC다. 그쵸? 그래서 특징이 뭐예요? 그러면 구조 간단하고 복귀가 쉬워서 많이 쓴다는 거. 그 다음에 저희 이거는 뭐 저속이 없죠. 잘 보시면 중고속돼 있죠. 중고속밖에 안 되는 게, 속도가 너무 느린 거는 이 비상정장 대신에 다른 걸 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뒤에 보면 알겠지만 순간 즉시 작동형이라고 하나 있어요. 그런 걸 쓰고, 반면에 이제 요거는 조금 더 이제 저속은 아니고 보통 한 중고속 중에서 이제 뭐좀 처음 나왔던 것이 FGC다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 대각 모양이 이 가운데 있는 가이드레일을 꽉 이렇게 잡아주는 형태로 됐죠. 꽉 잡아버려요 그냥 지가. 그래서 어, 엘리베이터가 떨어지다가 딱 멈추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솔직히 뭐 우리가 엘리베이터 떨어져 가지고 깨지는 경우는 별로 없었죠. 우리가 앞에 보시면 뭐가 있었어요? 이제 로프의 안전율이 무려 10이나 됐죠. 그러니까 12배에 가까운 힘을 가해도 로프가 잘 안 끊어진다는 결론이 나오는데, 그래도 사고는 날 수 있겠죠. 왜? 테러범이 와가지고 로프를 끊을 수도 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고려해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것은 이름을 먼저 외우고 그 다음 특징을 외워주시면 됩니다. 두 개밖에 없으니까 외우기는 어렵지 않을 거예요. 두 번째는 이제 FWC인데, 요거는 뭐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는 이제 거짓말이고 사용도 합니다. 그래서 FWC는 레일을 재는 힘이 처음에는 약하나 점점 강해진 후 일정해진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기본 개념이 그쵸? 처음에는 약하지만 점점점 강해지는 형태를 띠는 것이 바로 FWC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둘 다 공통점은 점차 작동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점차 작동형이 뭐예요? 그러면 반대가 즉시 작동형이라는 게 하나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즉시 순식간에 정지를 시키는 반면에, 얘는 일정한 힘을 가해가지고 좀 약간의 뭐랄까 딜레이를 약간 주는 타입입니다. 딜레이를. 사람이 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갑자기 멈추면 사람이 타고 있는 사람이 다쳐요. 그래서 사람이 타고 있는 데는 바로 멈추면 안 되고 약간의 딜레이를 줘서, 그러니까 감속도가 좀 있으란 얘기죠. 서서히 멈추게. 그런 건데 둘 다 점차 작동형입니다. 그래서 외울 때 점차 작동형이 있고, 첫 번째 이것이 주로 사람이 타는 카에 많이 쓰이더라. 뭐가 있어요? 그러면 FGC와 FWC가 있다. 그래가지고 FGC는 간단한 반면에 일정한 힘을 가하는 게 특징이고, FWC는 약간 복잡한 반면에 힘이 처음에는 약하지만 점차 증가하니까 어떻게 돼? 감속도가 처음에는 떨어진 속도 빠르지만 서서히 주겠죠. 그런 형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면 뭐 이렇게 장치가 나오는데 그래프를 일단 외워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가운데 서서히 꺾이는 이런 형태가 되어 있으면 뭐다? FWC. 그냥 바로 된 거는 뭐다? FGC. 이렇게 외우시면 되고, 마지막에 이제 즉시 작동형 비상정지장치 해가지고 얘는 그냥 바로 멈추는 거예요. 그래서 주로 저속도에서 주로 씁니다. 저속도 같은 경우는 속도가 느리니까 갑자기 멈추더라도 사람이 좀 덜 다치겠죠. 반면에 중고속도, 엘리베이터 속도가 빠를수록 갑자기 멈춰버리면 사람이 다쳐요. 그래서 점차 작동형을 쓴다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뭐 나중에 여기 나오는 뭐 세이프티 슬랙로프 같은 경우는 아예 조속기를 안 쓰는 그걸 이제 이렇게 부르는 건데, 이렇게 많이 자주 나오는 시험 문제는 아니니까 이름만 보고 넘어가십시오. 그 다음에 비상정시 용도는 뭐예요? 그러면 우리가 속도가 좀 빨리 확 떨어질 때, 그렇죠? 그래서 규정 속도 이상으로 하강, 떨어지고 있죠 지금. 이때 카도 멈추고, 카에는 당연히 설치되어 있어요. 근데 균형추하고 평행추에도 추에도 설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요? 그러면 승강로 피트 하부에 사람이 된 게, 그러니까 승강로 피트 하부에 만약 칸은 당연히 안에 사람이 타고 있으니까 떨어지면 사람이 죽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있어야 되는데, 추는 사람이 안 타잖아요. 추는 그냥 떨어져도 관계없다고 생각되겠지만, 만약에 추가 떨어져갖고 바닥을 때렸는데 그 바닥 밑이 사람이 지나다니면 그 사람이 맞겠죠, 추를. 그쵸? 그래서 그런 경우에 대비해서 추에도 설치해라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자유낙하할 때 평균 감속도는 보통 1G보다는 크면 안 돼. 1G가 자유낙하기 때문에 1G보다 크다는 얘기는 그냥 사람이 떨어지는 것보다 더 빨리 떨어진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보다는 작아야 되고, 그래서 보통 0.2Gn에서 1G 사이 이렇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1G를 넘는 경우는 없어요. 어떤 시험 문제라도 1G를 넘으면 안 돼. 그 다음에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게, 만약에 카에 여러 개가 설치된 경우는 뭐다? 모두 점차 작동시켜야 한다. 그러니까 막 비상정지장치부터 시작해서 뭐 여러 가지 장치가 이렇게 붙어 있는데, 한 개는 만약에 즉시 작동형이고 한 개가 만약에 점차 작동형이면 같이 동작을 안 하겠죠. 즉시 작동이 먼저 딱 멈춰버리니까 걔 혼자서 힘을 다 받겠죠. 그럼 여러 개가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힘을 서로 같이 받아줘야지 도움이 될 거니까, 모두 같은 형태가 되는 것이 말 그대로 즉시하고 점차를 섞어서 리는 없어요. 따로따로 작동하니까 시간상. 그래서 전부 다 점차 작동이더라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좀 비상정장치를 설치 안 하는 경우가 하나 있는데, 보통 이제 직접식 유압 엘리베이터 나중에 뒤에 나오겠지만, 얘는 피스톤 자체에 유압이 급속도로 떨어질 가능성이 드물기 때문에 비상정장치 없어도 빨리 떨어지지 않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걔는 없더라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문제를 하나 풀어봅시다. 문제가 비상저항시 작동으로 카가 정지할 때 레일의 재는 힘이 처음에는 약하게 그리고 갈수록 강해집니다. 그럼 뭐랬어요? 그렇죠. FWC랬죠. 그래서 웨지 클램프형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름을 기억하시면 영어로 안 나왔는데 어차피 가운데 있는 글자가 웨지가 W, 가이드가 G겠죠. 그렇게 찾으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험 문제 하나 더 나올 수 있는 게, 이것도 시험 문제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비상정의 작동을 하게 되면 카가 이렇게 한쪽으로 이렇게 기울어질 가능성이 있는데, 그때 기울어지는 기준이 얼마나 그러면 5%를 초과해서 기울어지면 안 돼. 그렇죠? 사람이 한쪽으로 다 쏠리가지고 막 겹쳐지겠죠, 사람이. 그런 형태는 안 좋더라.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게 목적이다 보니 이런 식으로 말들이 들어가는 겁니다. 구별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 옛날에는 조속기라고 불렀어요. 속도를 조절하는 기계인데, 이거 지금은 이제 아예 그냥 대놓고 과속 조절기라고, 속도를 조절하는 기계 가브너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일단은 조속기란 말하고 과속조절기인데 옛날에는 조속기라 불렀고 지금은 과속조절기라 부르는데 같은 겁니다. 이게 아마 시험에는 같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 여러분은 이제 과속조절기가 조속기다 이렇게 기억을 좀 해주시면 좋겠고, 자 1번 조속기 목적 해가지고 나오는 게 있죠. 그냥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속도를 검출하는 장치입니다. 요게 시험에 잘 나와요. 그래서 다음 중 카의 속도를 검출하는 장치는 뭐예요? 그러면 조속기입니다. 그쵸? 속도를 왜 검출할까요? 그냥 속도가 너무 빠른지 느린지를 파악을 하기 위해서 검출하겠죠. 너무 빠르면 어떻게 한다? 그러면 비상 전위 장치를 작동시키고 전기를 끊어버리는 게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조속기가 차가 추락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가 속도가 너무 빠르니까 그러면 판단되면 전기를 끊어버리고 멈추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게 조속기 역할입니다. 또는 과속 조절기. 조속기 종류는 디스크가 달려서 디스크 형태가 있고, 이거는 이제 지가 디스크는 뭐냐 그러면 원판이 원판이 이렇게 돌면 그대 그러면 원심력에 의해서 밖으로 밀려나가죠. 그죠? 그거에 의한 진자가, 그러니까 우리 추라고 뭐라 불러도 추 비슷한 건데 진자가 움직여서 그게 이제 조종을 해주는 특징인데 보통 중조속에서 쓴다 생각하시면 되고, 두 번째는 플라이볼형 해가지고 이거는 이제 수직 축이 달라요. 그러니까 과속 조절기 도르래가 도는 방향하고 그다음 베벨기에서 도는 방향이 달라요. 뒤에 그림 보시면 나오는데, 그래서 그런 식으로 돌아가지고 역시 얘도 진자입니다. 원심력에서 빨리 돌면 우리가 이게 뭡니까 그쵸? 우리가 뭘 던지게 하고 비타노 이게 뭐 끈 달아가지고 이렇게 지우개에 끈 달아가지고 돌려보시면 사살 돌리면 어찌 돼? 그럼 지우개가 이렇게 내려오죠. 빨리 돌리면 어떻게 돼? 지우개가 이렇게 수직으로 이렇게 직각으로 이렇게 올라가서 최대한 옆으로 벌어지죠. 그런 거를 이용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빨리 떨어질수록 이게 막 수직으로 축이 딱 기억자가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마찰 정지형 트랙션 타입도 있고, 그래서 뭐 주석이 서는데 그래서 이름 정도만 기억을 해주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뭐 다음 중 조속기 종류가 아닌 것은 이렇게 나올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옛날에는 주로 이 조속기가 떨어지는 것만 위주로 했는데 요즘엔 양방향 상하다 너무 올라가는 경우도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고속이다 보니까 그래서 양쪽이 다 달려 있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양방도 있더라. 자, 이게 그건데, 이게 빨리 돌겠죠. 그래서, 이게 돌아가는 속도, 이게 빨리 돌면 이게, 그쵸. 빨리 돌면, 얘가 왜 바깥쪽으로 밀려나가는 원심력이 생기죠. 이걸로 작동을 시키는 거고, 반면에 플라이볼형은 얘가 이렇게 빨리 돌면, 그쵸. 얘 돌아가는 방하고 다르게, 얘는 이렇게 돌아요. 원형으로 이렇게. 이게 돌아요. 그러면, 요 플라이볼이 어떻게 돼? 빨리 돌면 이렇게 올라가겠죠, 이렇게. 그쵸? 얘도 올라갈 겁니다. 양쪽으로 이렇게 해서 올라가겠죠. 이걸로 작동을 시킨다 생각하시면 돼. 그럼 이것이 링크를 잡아 당기면서 작동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형태가 보이고, 그 다음에 로프의 파단 하중은 옛날에 이게 옛날 문제 보면 그거 있을 겁니다. 가속 조절기 로프는 최소 몇 미리 이상을 썼다라는 그게 있는데 지금은 그게 안 나와요. 안 나오고 그냥 마찰 계수라는 말로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옛날하고 안 변한 거는 그 과속 조절기 도르의 피치와 로프 사이 공칭 직경 사이의 비가 30 이상이다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외우셔야 됩니다. 예, 나중에 요약 정리된 게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 나중에 30인지 40인지 그렇지 그렇게 외우셔야 돼. 그 다음에 조속기 4분의 작동 속도가 옛날에는 뭐 1.4배, 1.3배 하다가 지금은 다 없어져 버리고 그냥 115% 이상일 때 작동을 합니다. 그래서 115%를 넘지 않은 순간에 작동을 한다 정도만 이해해주고 이 밑에 걸 다 외울 필요는 없어요.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직까지 시험에 나온 적이 없기 때문에 요 밑에 있는 내용들은 하지 마시고 그냥 115%다, 115% 이상에서 저도 작동이 된다. 뭐 이 정도만 이해해 주셔도 될 것 같아요. 자, 일단은 시험 문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조속기를 물어보는 문제랬죠. 이게 조속기는 뭐예요? 그러면 속도를 검출하는, 카의 속도 검출하는 장치다. 이렇게만 이해해 주셔도 되고, 나머지는 문제를 보시면서 기억을 해 주시면 되고. 그래서 이 조속기가 하는 역할이 비상 정장치를, 우리 앞에 나왔던 추락 방지 안장치 등을 작동시키는 역할을 조속기가 해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완충기입니다. 완충기. 완충기는
얘는 위치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시험 문제에 뭐 카에 있는 거, 카 상부에 있는 거, 뭐 성강로 항부에 있는 거, 뭐 이게 다 나오는데 유일하게 그거랑 별개로 카 바닥, 아니, 성강로 바닥에 있는 놈이 바로 이 완충기입니다. 그래서 피트 바닥에 있는 이놈이 완충기다 해서 다른 보기에 잘 쓰게 나와요.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여러분이 완충기라면 위치를 기억하시면 이게 답이 잘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완충기는 이런 그대로 뭡니까? 완화시키는 거예요. 뭐를? 충격을. 그래서 완충입니다. 완충. 그죠? 우리가 완충지대 뭡니까? 서로 막 싸움 날 것 같으면 가운데 띵가 놓죠. 모르겠어요. 만약 애 둘이가 막 싸울 것 같으면 애 사이에 다른 애 하나 껴놓잖아요. 그럼 걔가 완충하는 역할을 해주는 거죠. 직접적으로 부딪히지 않도록 하는 겁니다. 완충기가 보통 카 바닥에 피트 바닥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충격을 막아주는데 딱 보면 알겠지만 밑에 뭐 스프링 같은 거 하나 놓으면 그대 떨어지면서 거기에 부딪히겠죠. 그래서 밑에 보시면 왼쪽에 보시면 이렇게 스프링 같은 게 있어가지고 어, 카가 요 위에 있다가 이렇게 떨어지겠죠. 이렇게 뚝 떨어지면 완충기 스프링이 딱 닿아가지고 이렇게 쭉 이렇게 멈추겠죠. 이게 완충기죠. 그렇죠. 반면에 유입 완충기는 우리가 피스톤 안에 물 같은 걸 이렇게 넣어놓고 그걸 갖다 손으로 이렇게 누르면 이게 잘 눌러져요, 안 눌러져요? 잘 안 눌러지죠. 그렇죠. 유체 압력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처음에는 좀 눌러지다가 서서히 이제 안 눌러집니다. 그래서 주사위 가지고 한번 실험을 해보시면 학교에서 많이 갖고 놀아잖아요. 기억 안 나요? 자관 그런 거더라 생각하시면 돼. 자, 일단은 용어를 좀 어렵게 해가지고 비선형 특성을 갖는 완충기. 선형이 뭐냐 그러면 일정한 선이 나오는 거. 그래프를 그렸을 때 이는 그래프를 그리면 이렇게 이 선이 이렇게 나오죠. 이런 게 선형이에요, 선형. 이런 게 선형입니다. 비선형 같은 경우는 선형이 아닌 거. 그러니까 갑자기 쭉 가다가 팍 이런 거라든지 아니면 쭉 가다가 팍 이런 거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일자로 직선 형태로 안 나오고 얘들이 갑자기 그 뭐죠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비선형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선형 특성을 갖는 완충기하고 비선형 특성인데 우레탄식은 시험에 거의 안 나와요. 안 나오는데 그냥 스프링 대신에 고무 같은 우레탄을 뭐라 불러야 되노 이게 우리 뭐 고무 비슷한 거 있잖아요. 우리가 바퀴 같은 데 보면 받침 같은 데 보면 고무 받침 같은 거 쓰잖아요. 그럼 그것도 뭐예요? 누르면 약간의 완충 효과를 가지죠. 이게 그런 거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차피 둘 다 선형 특성은 비선형이든 선형은 둘 다 저속외주로 사용합니다. 속도가 큰 거 쓰기는 힘들어요. 그래서 일단은 몇 가지 나오는데 외울 게 일단은 뭐 읽어보시고 숫자 같은 거 나오면 한 번씩 봐두십시오. 그래서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 그쵸? 뭐 최소 행정값 나오고 행정은 길이를 말하는 거예요. 길이 움직이는 길이를 행정이라고 부릅니다. 보통. 그 다음에 완충기는 값을 2.5에서 4배에 정하죠. 이것도 옛날 규정하고 좀 바뀌었어요. 바뀌어가지고 바뀌었는데 시험 문제가 별로 없어서 그렇지. 그래서 잘 나올 것 같지는 않고 요 일단은 이름 두 개랑 명확하게 구별만 좀 먼저 해주십시오. 나중에 문제 풀면서 그 해당 문제 나온 걸 따로 이렇게 보시는 게 더 나을지도 모릅니다. 일단은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제일 그래도 시험에 잘 나오는 거는 우리가 보통 1m per second 이거는 기억하셔야 돼. 속도가 1m per second 이하의 저속은 주로 누구다? 이게 선형 특성을 갖는 완충기인 스프링 완충기를 주로 쓰는 반면에 어, 모든 속도, 저속이든 중속이든 고속이든 관계없이 다 쓸 수 있는 게 누구다? 당연히 성능이 좋은 거. 그쵸? 누가 성능이 좋아요? 그러면 유입 완충기가 성능이 좋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요거는 시험에 그래도 잘 나와요. 예. 그래서 우리가 스프링 완충기는 1m/s 이하. 그쵸? 반면에 모든 속도에 쓸 수 있다 이러면 유입 완충기. 이 정도라도 기억을 해 두시면 여러분 시험 치는데 도움이 될 겁니다. 뭐 아무리 다 외우기 힘들면 일단 그거라도 먼저 외우세요. 그쵸? 그 다음에 우리는 이 계산 문제 숫자 넣어가지고 나오는 문제는 아예 나온 적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굳이 뭐 총 행정 길이는 얼마에 뭐까지는 안 외우셔도 될 것 같아. 나는 뭐 외울 수 있겠는데 하면 외우십시오. 그건 안 말립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이런 용어죠. 요거는 여러분들이 이런 용어 잘 기억하셔야 돼. 자, 카가 어떤 원인으로 최하층을 통과해 PT에 도달했을 때
바닥에 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때 충격을 완화, 이게 완충이잖아요. 이런 그대로 충격을 완화한다, 완충기구나. 그래서 답이 1번 해서 바로 나오겠죠. 요런 거는 틀리지 않아야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카는 여러분들이 맨날 타고 다니는 승강기가 바로 카죠, 카. 여러분들이 뭐 완충기를 볼 일도 없고, 그쵸? 앞에 나온 조속기를 볼 일도 없습니다. 그쵸? 맨날 타고 다니는 게 카밖에 없으니까. 여러분이 기억나는 거는 엘리베이터 그러면 카 안에 사람이 타고 있더라를 기억하시면, 그게 카구나라는 금방 알겠죠. 자, 그래서 카는 뭐 높이 같은 게 일단 시험에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카와 내부와 카문의 유효 높이는 얼마? 2m 이상 이런 거. 뭐 주택용인 경우에는 조금 더 깎아주는데 그거 빼놓고. 그 다음에 뭐 자연 환기 같은 거에 면적은 얼마? 1% 이상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카문이 두 개짜리 달린 게 있죠. 두 개 이상 카문이 있는 경우가 있는데 동시에 열리지는 않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어 저도 가까운 저희 집 앞에 있는 지하철은 아닌데 좀 멀리 떨어진 지하철 가보면 그렇죠. 앞으로 타가지고 뒤로 내리는 그렇죠. 그런 문이 있어요. 앞뒤로 문이 두 개 달린 엘리베이터가 있죠. 근데 동시에 열리지만 않으면 되는 거예요. 특징이 그런 거 기억하고. 그 다음에 뭐 붙어 있는 게 뭐 조명장치, 환기장치, 비상구 시설, 뭐 가도, 명판, 청버터 뭐 온갖 게 다 붙어 있는데 오늘 한 번씩 이름 정도만 나중에 아시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모든 칸은 영화 같은 거 보면 엘리베이터가 멈추면 뭡니까? 천장 열고 올라가서 도망가는 놈들 있죠. 뭐 테러범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이 주로 이용하거든지 아니면 저 소방관들이 안에 있는 사람을 구출하기 위해서 그쵸? 그 천장에서 내려와 가지고 그 카 위에 있는 문을 열고 사람을 구출한다든지 그런 게 있죠. 그런 걸 비상구출문이라고 부릅니다. 카에 주로 설치되어 있는데 일단은 주로 천장에 설치되어 있고 내부 방향으로는 열리지 않고 밖으로 열려요. 외부 방향으로 열립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안으로 열리면 사람이 안에서 맞을 수도 있겠죠. 그런 것을 안 그러면 위에서 떨어질 수도 있겠죠. 안으로 열리면. 그래서 그런 걸 고려한 거고 그 다음에 시험 문제 하나 더 나온 게 크기가 시험에 나와요. 여러분들이 크기를 기억하셔야 돼요. 옛날하고 이 규정이 바뀌었어요. 옛날 책 가지신 분은 이 다르네 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래서 0.4, 0.5고 크기가 바뀐 거니까 기억을 좀 해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만약에 승강로 하나에 엘리베이터 카가 두 대가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꼭 사람을 위로 이렇게 구출하는 게 아니고 옆에 있는 승강로에서 옆으로 구출할 수도 있거든요. 그때는 이제 카 벽에 이제 설치됩니다. 그때는 근데 너무 카 간의 거리가 너무 넓으면 그때 사람이 이쪽 칸에 저쪽 칸을 넘어갈 수 없겠죠. 그래서 넘어갈 수 없다고 돼 있고 뭐 그다음에 카 폭문 같은 게 옆에 있는 경우는 얼마큼 돼야 되느냐 폭은 얼마, 높이는 얼마 이상이다. 이런 식으로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외우셔야 됩니다. 그냥 할 수 없어요. 그냥. 근데 보통은 우리가 주로 천장이 많기 때문에 천장 걸 먼저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뭐 읽어보시면 특별한 내용은 없어요. 한글로 써놨으니까 한글을 못 읽어요 하시는 분을 제외하고는 아마 다 읽을 수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 카틀인데 이거 딱 보면 알겠지만 카틀이 뭐예요? 그럼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우리가 이 안에 카가 들어갑니다. 이 안에 카가 들어가는데 그 카를 잡고 있는 거는 이 껍데기를 말해 껍데기를. 그래서 우리가 보통 타고 있는 카는 이런 식으로 잠깐만 일자가 0 이상 이런 식으로 카가 요 안에 들어있다 생각하시면 돼. 이런 식으로 여기 카고 이 칼을 붙잡고 있는 껍데기는 이런 식으로 뼈다구처럼 되어 있는 카틀이 있어 틀. 그러다가 카 프레임 또는 카틀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요 놈이 이제 주로 레일을 잡고 우리가 보던 그 레일을 따라 위아래로 움직이는 이제 실제 구조물인데 그래서 뭐 상부에 매달고 있는 상부 체대, 하부에 들어있는 하부 체대, 그다음에 척부 옆을 지탱해 주는 부분, 그다음에 가주, 그래서 어, 등뼈 같죠? 등뼈 등으로 이루어져 있고 개념상. 그다음에 뭐 브레이스 로드라 해가지고 삐딱하게 되어 있는 게 있는데 그림 보시면 브레이스도 삐딱하게 되어 있죠. 요런 게 이제 역할이 나오는데 요거 시험에 나와요. 그래서 기사도 잘 나오는데 잘 나오는 건 아니지만 한 번씩 나오는데 얘는 브레이스 로드는 어, 한쪽으로 이렇게 쏟을 쏠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중을 분산시키는 역할을 하는데 이 전체 하중의 8분의 3 반이 좀 안 되죠. 절반은 8분의 4겠죠.
반보다 조금 안 되는 양을 얘가 대신 분담을 해줍니다. 그런 특징이 있다고 기억을 좀 해주시고, 뭐 이까지 공부하려면 여러분이 기계 쪽으로 공부를 하셔야 되니까 이거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외우십시오. 어, 그 정도 뭐 외울 수는 있잖아요. 그쵸? 자, 그 다음에 이제 칸 내부에 설치되어 있는 거, 이런 거는 공부 안 해도 맞출 수 있잖아요. 그쵸? 칸 내부에 이동 케이블이 있어요, 없어요? 이런 건 없잖아요. 거북이가 왜 있어, 거북이가. 그쵸? 그 다음에 수전반, 전기를 받는 거죠. 여러분들이 수전반은 전기실이나 기계실 쪽이나 뭐 그런 데들이 있겠죠. 그 다음에 뭐, 이 수전반 틀렸죠. 뭐 몇 개 안 되는 것만 찍어봐도 답반 나와요. 그죠? 그래서 답은 2번에 조명이 있어야 되고, 우리가 누르는 버튼 같은 조작반, 인터폰 당연히 들어있겠죠. 그 다음에 지금 몇 층에 와 있는지 나타내는 위치 표시 같은 거는 있을 겁니다. 답은 2번 이렇게 되죠. 한번 읽어보면 다 맞추겠죠. 자, 그 다음에 균형추가 있습니다. 요거는 말 그대로 우리가 뭐, 어, 균형추가 없는 놈도 있고, 그쵸? 앞에 포지티브 방식이라든지 이런 건 없고, 그 다음에 뭐, 어, 로프식, 로프식의 권상구동식 엘리베이터가 주로 균형추가 있고, 그 외에는 없는 것이 더 많죠. 대부분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균형추는 뭐, 이런 그대로 균형을 맞춰주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우리가 개념을 이렇게 좀 보시면 별로 어려운 개념은 아니고, 만약에 이렇게 도르래가 하나 있는데 이쪽 편에 100kg가 매달려 있어요. 그쵸? 그러면 얘를 이렇게 끈을 이렇게 당겨 가지고 당기려면 얼마의 힘이 필요해? 100kg의 힘이 필요하죠. 당기는데. 근데 만약에 여기 한 50kg가 매달려 있어요. 그러면 이거 둘 사이에는 얼마의 무게 차밖에 안 나요. 한쪽이 50kg가, 그러니까 똑같은 무게가 있으면 둘 다 반반 가지고 가니까 여기서 당길 수 있는 힘은 50만 주면 되겠죠. 50만 주면 이거 끄집 올릴 수 있겠죠. 이런 개념을 가진다고 생각하시면 돼. 그러니까 옆에다가 만약에 이 무게의 한 절반 가까운 걸 하나 매달아 놓으면, 그러면 내가 당기는 힘이 얘의 한 절반의 힘만 있어도 움직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보통 한 50%가 들어가는 거예요. 반땅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한 반 땅을 갖다가 균형추가 분반하면 나는 그 반의 힘만 가지고도 움직일 수 있다라는 게 균형추죠. 그래서 적은 힘으로 큰 일을 할 수 있더라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균형추를 닮으로써 뭐가 된다? 그쵸? 일단은 전기를 적게 묻겠죠. 초요 동력 증가. 그 다음 로프가 힘이 덜 받으니까, 그쵸? 100kg 당기는 힘을 50kg만 당기면 되니까 로프도 수명이 연장될 거고, 그 다음에 제동력, 멈출 때도 진짜 힘이 100이 아니고 50만 있으면 되잖아요. 그쵸? 이런 것들 장점이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비율을 갖다 맞추는데 그걸 오버 밸런스율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보통 어, 카 자중에 적재 하중, 그러니까 카가 사람이 하나도 안 타고 혼자 댕기면 그게 카자중이고, 그게 사람이 타면 그게 적재 하중이겠죠. 그걸 더한 값의 한 절반 정도. 그래서 최대 50%, 50% 근처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라 생각하시면 돼, 보통. 그래서 보통 30, 55%인데 성능은 한 45%, 화물량은 50% 정도 적용합니다. 성능이 왜 좀 작아요? 그러면 사람이 좀 적게 타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시죠. 사람이 꽉 차는 경우는 많이 없죠. 보통 때는 뭐 한 두세 명 탈 때도 있고, 뭐꽉 차가지고 타는 경우는 좀 드물죠. 어차피 꽉 차면 10,000원 빼 그래갖고 내리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화물용은 원래부터 좀 무겁기 때문에 아예 반반 적용해 주는 게 유지하고 뭐 이렇게 나오는데, 하나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읽어보시고, 자, 식을 하나 외워야 되겠죠. 무슨 식인데요? 그러면 바로 어 일단은 카축 중량은 카에다가 자중에 적재 하중을 더했죠. 근데 로프도 이게 무게가 나가요. 특히 이게 무거울수록, 아니 이 승강 비율이 높고 고층일수록 이렇게 로프 비율이 많이 증가를 합니다. 그래서 고까지 해서 카축 중량이 되고, 어, 반면에 이제 균형 추적 중량에는 카 자체 하중에다가, 여기다가 곱하기 LF를 하는데 바로 요 식이죠. 카 자중에다가 플러스 L, 즉 전격 적재량, 그쵸? 에 얼마? 오버 밸런스를 곱하기 돼 있어요. 그쵸? 요 식을 여러분이 좀 기억을 해 주셔야 돼. 그쵸? 요렇게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트랙션 B는 뭐예요? 그러면 이제 트랙션 B는 균형추분의 카 중량의 계산. 여기서 균형추가 무거울 경우에는 얘가 분모에 오고, 카가 무거울 경우는 얘가 분자에 오고, 균형추가 분모에 오고, 반면에 반대로 균형추가 무거울 경우에는 균형추가 분자에 가고,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잠깐 무거운 게 위로 가요. 무거운 게. 그래서 카가 무겁던 균형 추측이 무겁던 무거운 놈이 위로 가니까 항상 1을 넘게 됩니다. 특징 숫자가 말이 발음이 꼬이죠. 그래서 예. 자, 그래서 요 보면 알겠지만 여기는 이제 카측이 밑에 오고 균형추가 위로 가 있죠. 딱 표시해도. 그래서 이런 식으로도 나온다는 거죠. 무브 하니까 그래. 무브 하니까. 예. 무브 하니까 균형추가 무거운 거고 저쪽에는 전부 하니까 균형추가 가벼운 겁니다. 자, 그래서 밑에 나오는 시 요거는 반드시 외우셔야 돼. 시험 잘 나옵니다. 아직까지 특이하게 계산 문제가 안 나왔어요. 우리는 기사 쪽에는 계산 문제 있는데 기능사 쪽에서는 희한하게 이 식만 물어보더라고요. 특이하게. 그래서 식이라도 외워놓으면 어차피 뭐 계산 문제 나오면 되겠죠. 자, 그래서 답은 뭐다? 카 자체 아중에다가 플러스 그 다음에 적자 아중 곱하기 오버 밸런스 율 해가지고 답은 1번이구나. 그래서 외울 수 있겠죠? 외우셔야 됩니다. 이거 어려운 거 아니니까. 그렇죠? 안 외워지면 어쩌는데요? 10번 보면 되죠. 그래도 안 외워지면요. 수업 보면 됩니다. 그래도 안 외워지면요. 때려치워서 그냥 만. 그쵸? 그래서 때려치우지 마시고 30번 보면 돼. 그쵸? 그래서 공부는 노력한 만큼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많이 보신 사람이 공부를 많이 하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보상수단인데 이게 아까 어 뭐냐면 아까 로프 무게가 들어간 데 있죠. 그쵸? 로프 무게가 한쪽으로 쏠리다 보니까 그걸 갖다가 양쪽에 나눠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개념상 딱 보시면 알겠지만 카가 어, 이렇게 도르래가 있는데 여기에 카가 매달려 있고 균형추가 저 밑에 있어요. 그쵸? 그럼 여기 카 무게하고 균형추 무게만 계산할 게 아니고 여기 들어있는 로프 자체도 이만큼의 양이 들어있잖아요. 그쵸? 로프도 한쪽에 쏠려 있으니까 무게를 갖다가 계산해 줘야겠죠. 그래서 그걸 갖다가 보상하기 위해서 맞은편 측에 제일 좋은 거는 균형 로프를 이렇게 묶어 놓으면 되겠죠. 그쵸? 이렇게 묶어 놓으면 어차피 얘 반반 가져오고 얘 반반 가져왔잖아요. 그쵸? 이런 것을 갖다가 균형 체인 또는 균형 로프, 옛날에는 균형 체인 균형 로프 불렀는데 요즘에는 또 보상 체인 보상 로프라 부르니까 같은 용어입니다. 그래서 목적이 뭐예요? 그러면 케이블이나 로프 이런 또 체인 같은 거에 의해서 한쪽이 쏠리는 현상이 생깁니다. 이게 그걸 갖다가 무게를 또 반반씩 쪼개주는 거죠. 그래서 트랙션 비가 나빠지지 않도록 하는 겁니다. 참고로 아까 트랙션 비는 1보다 크고 작아야 좋아해. 1에 가까울수록 좋은데 1보다 큰 게 특징입니다. 1보다 작은 게 아니라서 아까 분자에 다 큰 숫자를 넣어서 그래. 원래 계산식이. 자, 그래서 균형 체인은 또는 보상 체인은 좀 저속에 씁니다. 저속에. 반면에 보상 로프는 좀 이렇게 보상 효율이 높아가지고 그쵸? 주로 이제 모든 속도에 다 쓸 수 있어요. 사용 가능한데 문제는 이게 튀어오르는 경우가 생겨요. 그래서 너무 속도가 빠르면은 위쪽에 때려가지고 위쪽으로 달라붙는 현상이 생기는데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튀어오름 방지 장치 또는 록다운 장치라는 걸 설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튀어오름 방지 장치 또는 록다운 방지 장치를 설치하는데 요걸 설치하는 속도는 얼마예요? 라는 문제가 하나 있어요. 이게 뭐냐고 묻는 게 아니고 이게 너무 올라가는 속도가 빠른 애들은 그러니까 말 그대로 얘가 내려오고 카가 내려오고 로프 이 균형축 올라가다 보면 얘가 올라가는 속도가 빠르니까 정지시켜도 얘가 가속도가 붙었고 위로 튀어오르겠죠. 그런 것을 방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튀어오름 방지장치 말 그대로 튀어오름 방지장치를 설치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건 너무 빠르면 이게 튀어오르는 거죠. 그래서 그 속도가 얼마다 3.5 메타퍼세크를 초과하는 경우에 주로 설치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보상수단의 정리는 무게를 보상하는 것이 목적이고 저속에는 보상 체인을 쓰고 그 다음에 보상 로프는 보상률이 높기 때문에 모든 속도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이거는 튀어오른 방향치가 필요하기도 하는데 언제 필요하다? 3.5 메타퍼세크를 초과하는 경우에 필요하더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요 밑에 선이 꼬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꼬일 때는 이런 식으로 도르래를 하나 매달아놔 이렇게. 그게 여기 인장 도르래 또는 인장 시브라고 불리는 로프의 균형 로프의 엉김 선이 꼬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밑에 추가로 하나 더 달아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한번 보시고 그 다음 내용이 없네. 그죠? 자, 여기까지 해가지고 우리가 기본적인 저 앞에 부서에서 권상기부터 시작해서 보상 장치까지 받고
뒤에 나오는 거는 또 추가로 공부하면 되죠. 별로 내용 어렵지 않죠. 여러분이 처음 배울 때는 이 용어 자체가 좀 낯설기 때문에 갑자기 균형 체인 이라면 뭐지? 균형 체인이 뭐지? 체인의 이름인가? 뭐 이렇게 나올 수 있는데 균형을 맞추기 위한 체인이고 또는 무게를 보상하기 위해서 한쪽에 치우친 무게를 보상 해주는 균형을 잡아주는 체인이다. 그래서 보상 체인, 균형 체인 같은 용어다. 이 정도를 여러분이 용어만 좀 많이 기억을 좀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비상정장치가 뭐예요? 그러면 카가 추락할 때 또는 추락 방지장 장치라고 부르면서 카가 떨어지지 않도록 카를 꽉 잡아주는 어, 그런 장치가 있고 어떤 게 있어요? 그러면 점차 또는 즉시 있는데 점차에는 FGC형과 FWC형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름들만 먼저 쭉 해가지고 이름을 내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공부해 주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복습을 해서 정리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